28년 만에 생모가 나타난다면 정말 기쁜 일이겠네요, 백성문 변호사님.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29살의 김모 씨가 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올해 2월에 이제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요. 아이고. 누군가가 사망하면 지금 그 뒤에 발생하는 게 상속 문제가 하나 있죠. 근데 벼랑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서 1년 동안 보고 28년 동안 이 딸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생모가 쑥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딸이 이제 이렇게 안타깝게 사망을 했으니까 그래도 일단 조의라도 하려고 온 건가 그게 아니었고요. 네. 이제 이 딸은 그 이후에 계모와 이복 동생과 함께 살았는데 이 아플 때 이 둘이 굉장히 극진하게 병간호를 해왔다고 세상에. 합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내가 상속인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사망보험금을 나눠달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친모가 등장을 한 겁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아무리 피도 눈물도 없다는 말이 있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생모라는 사람요. 예, 그렇죠. 사실 심정적으로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인데 법적으로는 좀 달리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타까운 건데요. 상속 결격 사유가 민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렸을 때 유기했다든지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사정은 상속 결격에 해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친모라는 이유로 딸이 사망한 이후에는 단독 상속자로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상속권의 절반을 가진 김 씨의 또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사실 친부인데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이고. 이 어머니가 모든 금원을 다 수령하는 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이 지금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 29살 사실은 생모한테 혹시라도 나 죽고 나면 생모가 나타난다면 절대로 상속금 못 받게 해주세요라고 유언 같은 걸 남겼다면 가정법이긴 합니다만 그건 효력이 있어요, 장윤 변호사님? 사실상 어떤 구술로만 남기는 것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 돌아가신 분의 가족으로는 새 어머니와 이복 동생이 있다라고 하는데 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모자지간이라고 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고요. 만에 하나 이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친모가 나타나도 내 재산과 관련해서는 전혀 상속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아유. 법적으로는 유언은 굉장히 그 형식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말을 한 것만으로는 그 친모에게 상속 재산이 이제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유언을 그렇게 남겼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나라 민법에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최소한 이 생모가 본인 상속분의 절반은 또 받아올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완벽하게 생모에게 한 푼도 안 주겠다는 지금 현행법상 안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불가한 상황이군요. 그런데 여러분 28년 만에 느닷없이 나타난 생모가 이 사망하신 분 아우 정말 안타깝잖아요. 29살에 이 딸이 자신의 친딸이 사망한 이후에 사망보험금, 퇴직금, 전세금 등 이걸요 무려 1억 5천만 원을 가져갔다고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생모는 김 씨의 암투병으로 어려워진 새어머니의 이 집안 사정을 고려해서 보증금이 있었어요. 이 보증금이 약 8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 8천만 원의 절반인 4천만 원을 새어머니에게 왜냐하면 그동안 병간호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약속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이후로 이 생모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새어머니가 약속했었던 이 4천만 원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망자는 하늘나라에서 이 상황을 얼마나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고 분노 속에 바라볼 거예요. 근데 이 소송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이제 소송을 하면 이제 원피고가 법정에서 다투잖아요. 근데 이번 사안은 소송이라기보다 조정 절차로 들어가서 1,000만 원 정도 유족들에게 이 생모가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아유. 이 조정을 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와 관련된 제대로 된 약정서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나중에 그 절반 줄게 이렇게만 한 것 같은데 입증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무리 불합리해도 지금 법적 상속인은 생모 한 명입니다. 하하. 그럼 이게 소송이 끝까지 가게 되면 아마도 유족에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유족은 계모와 이복 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족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오히려 불리해요? 것 같아요. 네, 어허. 그래서 제 생각에 재판부에서도 그리고 끝까지 가서 혹시 또 이
생모가 본인이 지게 되면 또 4천만 원을 줘야 될 수 있으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참 제가 뭐 법조인이지만 이 조정 과정도 참 씁쓸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사실 망자 앞에서 이 생모나 또 계모와 이복 동생이 무슨 이 금전 문제로 다툼을 하는 게 망자한테는 정말 누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 계모나 이복 동생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극정성으로 이 가족을 이 여성을 돌봐온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이 새어머니 같은 경우 뭐라고 하니까 일까지 그만뒀대요. 그 딸, 그 사망한 딸을 병간호하려고 아이고. 본인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를 돌봤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가능한 한 살려내려고 노력을 했던 그 노력이 있는데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절도범으로 또 몰려 있어요. 왜요? 왜냐면요, 그 친어머니라는 사람이 28년 만에 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또 고소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그 사망한 그 여성분 그분이 갖고 있던 카드로 아마 병원 치료비, 장례비를 썼나 봐요. 그게 한 5,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모분이 네. 예, 그렇죠. 왜냐면 이제 치료비 써야 되니까 카드 그러니까요, 쓸 수밖에 네. 없잖아요. 이 돈을 돌려달라고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또 건 거예요. 상모가? 네. 그러니까 그 돈 뭐 그 남겨놓은 재산 다 가져갈 뿐만 아니라 이거 5,500만 원 쓴 것도 돌려달라고 또 다시 소송을 걸어서 지금은 이제 절도범 신세로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이나 생보라는 분이 상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런 걸 보면 법이 너무 메마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계모와 이복 동생 측이 고스란히 그 돈을 물어줘야 될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장윤 변호사님도 상속 결격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일명 뭐 구하라법이라고 하죠. 구하라 씨의 또 생모가 또 상속 때문에 나타난 것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근데 저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어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 국회에서도 상정이 돼 있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게 한 줄만 들어가면 끝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법정 상속인은 아무리 옆에서 병관을 했고 뭘 했고 하더라도 우리 뭐 기여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기여분이라는 것도 상속인이 전제가 돼야 되니까 이분들은 상속인 자체가 기여분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유족식 변호사도 밝힌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속 결격에 관련된 법적 공백 자체가 개선이 돼야지 지금 우리가 말하면서도 지금 뭐 앵커분도 지금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지셨는데 이런 일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억울합니다. 진짜 젊음을 채 발산해보거나 피워보지 못한 채 눈을 감은 것도 억울한데요. 자신에게 한 번도 사랑을 주지 못한 생모가 28년 만에 나타나서 자신을 돌보아준 계모와 이복 동생에 이런 아픔을 주는 걸 하늘나라에서 지켜봐야 되는 이 망자. 얼마나 지금 땅을 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